이렇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갖다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 학생부가 좋고 이수 과목이 좋고 이렇게 요즘 이제 한창 이제 배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의대 합격자가 많다 보니까 의대에 대한 상담을 갖다 많이 문의하십니다. 근데 오는 학부모님들이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문의하는 의대들에 대해서 학교들의 특성을 모르시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그 학교들의 특성, 특히 이제 수도권 의대, 서울대, 연대, 카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울대, 고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에 대해서 학교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교별 특성을 아시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원 전략을 짜실 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내신을 이기는 학생부는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내신도 좋고 이수 과목도 좋고, 그러니까 내신은 좀 부족하지만 이수 과목도 좋고 학생부도 좋은데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갖다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 학생부가 좋고 이수 과목이 좋고 이렇게 하시면 한번 지원해 보세요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신을 이기는 학생부는 없다는데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학생부는 다 마무리되셨기 때문에 이수 과목과 학생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요.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제가 어디까지 이제 학교별로 합격을 했는지도 일부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2027학년도 이제 서울대학교 학종 안내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년도 학종 안내서예요. 예컨대 과학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이지 못했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수학 교과 중에서도 통계 부문의 강점을 보이는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교과 이론 수업에서 1등급 못 맞았어도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수학이 심화탐구를 했으면 뽑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갖다 그대로 요번에 아주대 의학학 설명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주대 의학학 설명회 참석하셨던 학부모님들 아실 겁니다. 합격의 결정적 차이는 평균 등급이 아니라 그 등급을 만들어낸 과정이었다. 합격자 등급 평균 1.4였는데 이수 과목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1.11 등급이 불합격하고 1.48은 합격을 했죠. 1.11 등급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수학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 문제풀이 능력이 타고나 이런 건 수식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학생은 좀 나열식으로 돼 있죠. 정규영동 실험을 함, 성질을 확인하였으며 공공에 대해 확인하는 실험을 함 이러죠. 근데 이 학생을 보면은 이제 1.48인데 아주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을 보면은 자, 생명과학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대장균의 형질전환 주제로 대장균의 형질전환 유무를 비교하기 위해 임피실린의 저항성을 비교하면 된다고 팀원들에게 주장하며 실험 설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 또한 결과 분석 과정에서 배지에 UV 라이트를 비추어도 대장균이 형광을 띠지 않자 실험이 실패했음을 인지하고 플라스미드가 세포 내부로 침투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패 요인으로 분석하여 이를 수정하고 다시 실험하여 GFP 유전자가 발현되는 대장균을 얻어내는 등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끈기 있는 태도를 보여좀 이랬죠. 그러니까 차이가 뭐죠? 아주대 의학학 설명에서 EPT를 왜 보여줬을까요? 그 내신 등급은 좋고 그다음 이수 과목은 비슷한데 그런데 얘가 오히려 1.11과 1.48은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근데 1.11은 떨어지고 1.48은 붙었다. 그것이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한 그죠? 똑같지 않나요? 얘는 나열식 인고 결국 학생부의 중요성을 언급한 건데 1.48이면 1등급이 반이고 2등급이 반이니까 어떻게 되죠? 과학교과 이론 수업에서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이지 못했던 학생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아주대 예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바로 이제 그 실험 수업에서 생명과학에서 실험에서 뭐가 나오죠?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얘기하는 거하고 아주대 의학학에서 얘기한 거 똑같지 않나요? 바로 이 점을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내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학생부가 좋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9개 학교들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서울대부터 보면은 그 서울대 의예과의 지역균형 1.3등급이 1.3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고 일반 전형의 일반고 합격 내신에 1.5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1.3등급 합격, 일반 전형 일반고 1.5등급 합격은
서울대학교는요, 내신이 높죠. 당연히 뭐 서울대 의대는 뭐, 그죠?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항상 밑에서 합격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학생부를 갖다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수 과목에 대한 노력. 서울대는 분명히 학종 안내서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내신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화된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 소인수 과목을 갖다 이수하면 성적이 낮아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화 스판 과정과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으면 그럼 서울대를 갖다 충분히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뭐 당연히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내신 위주로 뽑지 않는다. 이수 과목과 그다음 학생부에 있는 문제 해결력이 나타났으면 그런 학생부를 갖다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대를 보시죠. 연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대는 너무 내신이 높아,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가 이제 최근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다수 선발해서 일반고 비중을 높이면서 일반고의 내신이 계속 70%까지 1.0대 이렇게 이제 가고 있죠. 하지만, 그 연대에서 보는 내신 반영 교과는 국영수사과입니다. 그래서 전과목 내신보다도 국영수사과 내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하지만 휴브레인에서는 일반고에서 1.19 등급이 1.2등급이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죠? 1.19 등급이나 1.2 등급이.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11.29대 1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높다고 하니까 다 연대에 대해서 해요. 근데 1.19 등급, 1.2 등급도 1단계를 통과해서,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면 여기서 제가 해놨죠. 그 합격률이 얼마가 된다? 실질 경쟁률이 1.79대 1이에요. 1단계 4배수 통과하면요. 면접 응시율이 90.6%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82.7%고 충원율이 66.7%면 1단계만 통과하면 1.79대 1이라는 얘기는 합격률이 거의 70% 이상이랍니다. 거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연대는 이런 우려 때문에 내신을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힘들어. 이러니까 포기하세요. 근데 경쟁률이 어떻죠? 착한 경쟁률이죠. 의대에서 1단계 4배수 뽑죠. 그래서 1단계만 뽑히면 합격률이 70%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1.19나 1.2 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으면 충분히 지원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카톨릭대입니다. 카톨릭대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1단계만 통과하면 합격률이 80%대였어요. 그러니까 카톨릭대 의대는 항상 한 학교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얼마가 되죠? 16대1, 항상 16대 1 전후입니다. 여기에서 4배수를 뽑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합격자 평균 등급은 얼마였어요? 1.12였고 작년에 최저 내신 등급이 1.60이었습니다. 근데 2026학년도 25명 모집에 충원 인원이 얼마였어요? 26명이었어요. 근데 1단계 합격자 4배수 100명 중 면접 결시자를 제외한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64명이었어요. 그럼 64명이 대상자라는 거잖아요. 64명 중에서 51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럼 얼마죠? 합격률이 거의 몇 프로다? 80%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반고 1.19 등급인 학생이 2명이나 합격했습니다. 일반고 1.19 등급이 2명 합격했고요. 다만 1.2등급대가 일반고가 넘어가면 1차 통과율이 1.0이나 1.1등급 대비해서 낮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1.2등급대 통과율이 일반고에서 낮다. 뭐 당연히 뭐죠. 1.6등급은 특목고 자사고겠죠. 근데 이제 강남권 전교 1등들은 서울대 지역균형보다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넣고 서울대 일반 전형을 넣는다. 이거를 갖다 좀 아시면 좀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성균관대 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 컷이 1.5고 70% 컷이 2.43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6학년도 입시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저거 일반고 컷이 아닐 겁니다. 항상 과거 영재고의 비중이 50%에 가깝죠. 그래서 일반고의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급 과목 3과목 이수하고 문제 해결력의 학생부로 1.27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의 합격자 평균 1.1등급대 초반입니다. 대부분 1.1등급대까지는 뽑힌다. 근데 물론 저희가 작년에 합격시킨 학생들에 대한 뭐 1.0등급대도 있고 이러지만 하지만 이제 1.27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제 과거 영재고가 50%에 가깝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디야? 성균관대가 그 2024년도, 2025년도는 이제 의대 정원이 많았을 때죠. 그 50명일 때고, 의대 정원이 적었을 때 2024년 기준으로 본다면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거기서 25명 중에서 일반고 비율은 얼마밖에 안 되죠? 9명밖에 안 되죠. 36%입니다. 과거 영재고가 거의 12명 48%죠. 근데 작년도 자료에는 50%거 1.5, 70% 2.43이면 과거 영재고나 자사고 비중이 더 많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보면은 이게 이제 성균관대가 발표한 부분들을 보면은 일반고의 합격자 평균은 1.12였고, 일반고에서 최저 내신이 1.62가 합격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평균이 1.37이었고, 자사고의 최저 중에선 2.67 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 과학고 같은 경우는 평균이 1.44였고, 과학고의 최저 내신은 1.77 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 요건 지금 이제 성균관대 PT거든요. 요거를 갖다 감안하셔서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한번 지원 전략을 짜보시는 게. 근데 이제 과거 영재고 비율이 거의 한 50%다. 이걸 갖다 명심하신 다음에 성균관대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울산대를 보겠습니다. 울산대 의예과는요, 평균도 1.03이었고, 50%도 1.03이었고, 70%도 1.0. 뭘 의미할까요? 10명을 뽑는데 전부 다 똑같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10명보다 좀 적은 인원이 합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 의대는 서울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감소하고 있죠. 6년을 갖다 울산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서울 학생들의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올해는 아닌데 2024년도인가 저 아마 그 대학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일반고 최저 내신 1.29 합격한 사례 나오거든요.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최저 내신이 1.29도 합격을 했는데, 올해 제가 볼 때 50%것 1.03, 70%것 1.03, 평균 1.03 때문에 제가 볼 때 경쟁률이 작년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번 1.2등급대인 학생도 한번 지원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1단계 5배수 안에는 충분히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면 합격 가능성도 있다. 거기다가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수능 최저를 강화했다. 사하보의 탐구 평균이다. 일부 모 학교, 모 자사고에 가고 자기들은 뭐 자사고 학생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갖다 강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한번 전략을 짜시면, 올해는 제가 볼 때 경쟁률은 작년보다 분명히 감소할 거다. 그 다음 일반고에서 1.2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으니까 경쟁률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수 과목과 학생부의 문제 해결력이 잘 나타난다면 경쟁률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1단계 5배수의 일반고 중에서 1.2등급 때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 마치고 이제 면접 보고 뭐 잘 보고 그러면은 저는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3에 너무 쫄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고대를 보죠. 근데 고대가 보면은 세 전형 모두 그 학교장 추천 전형, 학업부 숫자 전형, 그 다음에 계열적 합병 내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죠? 학교장 추천 전형의 70% 컷이 1.0이었고, 그 다음에 학업부 숫자 전형의 70% 컷이 1.19였는데 최저 내신은 1.6등급대였고요. 계열적 합병의 70% 컷은 1.45였고 최저 내신이 1.8등급이었습니다. 계속 높아지죠. 그죠? 1단계는 2등급대 초반대까지는 됩니다. 계열적 합병. 그런데 결국 되는 애들은 최저 1.8등급대에서 이렇게 마감을 해서 계속 내신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근데 이것보다 더 높아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그 학업 숫자 전형은 수능 최저를 완화한 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사탐으로 그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탐관화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계열적 합병은 그래도 2.2등급 대, 뭐 수능 최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1.8등급대였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모두 다 내신이 좀 상승 중이다. 내신을 좀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겠죠. 그래서 요 정도 내신 하에서 만약에 이제 되면 뭐 학생부가 좋고 이러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대 학업부 숫자 전형에 대해서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고대 지원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28대 1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을 하면 남는 학생들이 12.5배수가 남았거든요.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고대 학업부 숫자 전형이 일괄이잖아요. 근데 12.5배수 중에서
작년에 충원율이 117%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 2.17배속까지 된 거잖아요. 그죠? 2.17, 117%인가? 170%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얼마가 안 되냐면, 2.17배속밖에 안 돼요. 117%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면, 2.17배속가 합격하면 얼마가 떨어지는 거죠? 10배속 이상은 떨어지는 거예요. 수능체제 맞춘 애들도.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의대를 갖다 합격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은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합격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죠. 왜?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죠? 10배수 이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 의대. 한양대 의대는 조금 이제 강남권의 그 학생들을 좀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 일반고에서는 1.18, 1.19도 합격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종 추천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까지 1.19, 70%, 그 다음에 50%까지 1.19, 70%까지 1.25였고요. 서류형은 50%까지 1.35, 70%까지 1.42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저 서류형이 뭘로 바꾸죠? 면접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단계 7배수를 갖다 선발하기 때문에 저 서류형 내신보다는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면접으로 역전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면접형에 대한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권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0%거 1.19, 70%거 1.25였지만, 강남권 일반고는 이보다 낮은 내신에서 다수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 저희가 1.7등급인 학생도 강남권에서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종 추천형의 2026학년도 지방일반고에 1.18, 1.19도 합격을 했다. 그죠? 저희랑 해서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형은 그저 특목고 자사고 강제죠. 50% 1.35, 70%까지 1.4인데 서류형에서는 지방일반고의 1.0등급대가 예비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일반고의 1.0등급대가 이 친구는 이제 중앙대 융합형을 갖다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한양대에서도 서류형을 넣은 거예요. 왜? 수능 최저가 이제 삼합사가 이제 아쉽게 덜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1.0등급대를 넣었는데 예비 1번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조건 서류형은 특목고 자사고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거기다가 요번에 서류형이 면접형 7배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죠? 지방 일반고 1.0등급대가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한양대 서류형의 예비 1번이었다.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뽑히는 거여서 이걸 갖다 주목하셔서 한번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앙대 의대 아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죠.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 그 경쟁률이 39.09대 1이었고 탐구형 인재 경쟁률이 26.13대 1이었죠. 근데 요번에 이제 뭐가 생기죠? 성장형 인재 사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기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융합인재 경쟁률이 그 39.09대 1, 70% 1.28에서 저희가 1.7등급인 학생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이제 거의 최저 내신이겠죠. 탐구형 인재 경쟁률 26.13대 1에서 50% 것이 그 1.5, 그 다음에 70% 것이 1.98에서 일반고 1.4등급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구형은 무조건 과거 영재고만 유리하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면 지원해 보셔라. 근데 성장형 인재는 수능 최저 4보 탐구 평균 신설됐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이제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학생들의 지원 분위기를 좀 보면은 예상과 달리 좀 경쟁률이 높아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융합형이 7명이거든요. 3.5배수면 그 22명 뽑히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형은 4명에 5명에 20명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형과 성장형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라고 보여지면 성장형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뽑히는 건 융합형은 얼마죠? 7명에 3.5배수니까 얼마냐? 22명이고 성장형은 얼마가 되죠? 20명이면 거의 비슷한데 융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성장형은 4보 탐구 평균이라는 큰 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성장형에 대한 부분이 내신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보 탐구 평균 맞추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형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중앙대 융합인재 그럼 이제 39.01대 1을 뚫고 합격한 지방일반고 학생부를 보면은 뭐랬죠? 제가 이제 물투와투 생명과학투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이수 과목이 좋죠. 그 다음에
동기화 과정도 수업 내용을 출발하여 교과 간 학년과 활동 간 연계가 잘 나타났고 문제 해결력도 문제 해결력이 드러나는 탐구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학습반 과정도 전문 서적이나 학술 자료를 통한 심화학습 과정이 다수 나타난 세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방 일반고에서 39.09대 1을 뚫고 수능 최저 없는데 합격한 학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합격한 사례는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를 갖추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경희대를 보겠습니다. 경희대 지역균형과 네오네상스자는 지원자 풀이 겹치죠. 그러니까 작년 전에 2025년도 입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었고 네오네상스 전형 수능 최저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지원자 풀이 달랐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삼합사의 탐구 평균으로 지원자 풀이 같아졌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원자 풀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교과 지역균형은 70%까지 1.0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중에서도 18명, 최저 내신 1.0 등급은 18명 중 1.0에서 1.1 사이 18명이 지금 5명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교과는 제가 볼 때 1.05까지는 경희대 교과를 많이 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네오네상스 전형은 50%까지 1.18이고 70%까지 2.9였고, 그죠? 50%까지 1.18이었고 70%까지 1.46이었고 최저 컷이 2.9 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네오네상스 전형은 얼마가 되냐면 일반고의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 있죠. 합격자는 일반고가 64%였습니다. 그러면 네오네상스 전형 어디까지 합격했다? 1.3등급 때까지가 일반고를 갖다 합격했다는 거죠. 36%가 특목고 자사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 합격자가 32%가 됐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보통 수시에서 좀 불리하죠. 근데 경희대는 크게 불리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불리하자는 졸업생 합격자가 32%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지역균형 교과하고 지역균형 학생부 종합 네오네상스 전형의 차이는 지역균형은 내신을 국영수사가 반영하는데 네오네상스 전형은 뭘 반영한다? 국영수가를 반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균형은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죠. 1.05까지는 아마 지역균형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네오네상스 전형 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1.18, 70%까지 1.46이었는데 아마 1.0 등급 때부터 1.3등급 때까지는 네오네상스 전형에 합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1.0 등급 때, 1.1 등급 때가 많긴 하겠죠. 하지만 1.3등급 때까지도 합격을 하니까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으면 1.3등급 때까지는 지원을 해보셔라. 근데 이제 경희대가 계속 이런 논조 있죠. 일반고는 70% 정도 뽑고 특목고 자사고를 30% 뽑겠다고 한다면 최저 내신이 2.9등급대였고 2등급 이하가 4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2등급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지원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서울대부터 경희대까지 9개 대학의 각 학교별 특성을 갖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갖다 잘 검토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입시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